이번에는 수동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공식만 제대로 익히면 공식의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수동태의 기본 개념부터 나오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원래 동사가 무엇 하다 라는 뜻이라면 이제 반대의 의미로 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쉬운 선에서는 이런 개념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수동태는 주어가 수동적으로 동작에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다 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 되어지다, 당하다 라는 의미로 바뀌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의 형태를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장에서의 주어인 나는 그를 좋아하는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형태가 된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동사의 형태를 약간 바꾼 다음에 I는 뒤로 보내주는 형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 한번 표시해 보면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주어 자리로 옮긴다. 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명사면 당연히 격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꾼다. 그래서 love라는 동사를 be loved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부분을 문장의 맨 뒤로 보내는데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보낸다. 그래서 I를 by me 형태로 맨 뒤로 보낸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요 주어였던 요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된다는 그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래 문장에선 주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수동태로 만든다는 것은 주어를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뒤로 보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더 중요할 때 바꿔서 쓰는 게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잘 기억하면 수동태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수동태 부분은 특히 예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수동태 부분은 주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혹은 반대로 수동태였던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라 등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념만 대충 이해해서 넘어가서는 막상 문제 풀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수동태로 문장을 바꿀 때의 가장 핵심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를 잘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잘 알아도 목적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문제를 풀 때 다 틀리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Many people speak English all around the world. 이 문장에서는 이제 은는이가 을르로 찾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까지가 주어, speak 말한다가 동사, 그리고 English까지가 목적어. 이제 간혹 가다가 목적어가 뒤에 꾸며주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있는 것까지 목적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은 목적어랑은 상관없이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 거품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English 혼자 목적어인데 그러면은 수동태로 만들 때 English가 주어 자리로 가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를 바꿔주면 is spoken. 그 다음에 many people은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가서 by many people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바꿔주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요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나 혹은 행위자가 people 이런 경우죠. 누가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인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물건이나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by 플러스 위치를 생략한다. 그래서 English is taught at any school 이라고 하면 영어는 어느 학교에서도 다 가르쳐진다인데 누가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학교에 있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by English teachers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면 well-known author까지가 주어입니다. 잘 알려진 작가가 translated 번역을 했다. this book 이 책을 여기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거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translated 시제 보면은 시제가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면 수동태일 때도 당연히 과거 시제로 is가 아니라 was로 was translated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y a well-known author 뭔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거나 할 때에는 그래도 by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수동태의 형태가 나오는데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에요. 쌤이 부정문과 의문문 관련된 부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평서문, 긍정문으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약간의 변형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문을 한번 보면 수동태는 동사 부분이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비동사 바로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be not pp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the park is not located near the city hall. 이 공원은 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The decision 한 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동사 있고 BPP가 되면은 우리가 조동사 바로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the decision cannot be put off. put off 하면 미루다 라는 뜻이에요. put off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 much longer. 더 이상 더 길게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보면 수동태는 앞에서도 봤듯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기본 형태죠. 그런데 이 동사 부분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비동사가 혼자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is the actress loved by people? 이라고 물어본다면 그 배우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나요? 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잘하면서 의문문 문제가 나오면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평사문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만약에 의문문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이런 걸 거예요. 능동태 버전이라면 people, love, the actress 이런 평서문 능동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그리고 의문문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일단 평서문 버전으로 수동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the actress가 주어 자리로 가서 the actress 하고 수동태로 바꾸면 동사가 BPP 형태가 되죠. is loved 그 다음에 by 목적격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문 만드는 건 쉽죠. 여기에서 의문문 만들 때에는 요 is만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is
the actress loved by people. 이렇게 하면 끝. 시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다면 무조건 평사문 버전 먼저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동사만 앞으로 보내기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문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Why is the actress loved by people? 그 배우는 왜 사람들의 사랑을 받나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제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문장에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동사에서 시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때에도 항상 이 시제 부분만큼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제가 쓰였냐에 따라서 수동태 모양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단순 시제 수동태가 나오는데 단순 시제는 좀 쉽죠. 왜냐하면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현재 시제면 주어에 맞게 am, are, is 플러스 pp, 과거 시제면 was, were 플러스 pp 형태로만 바꿨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왜 미래 시제가 없냐?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면 미래 시제는 우리가 will을 쓰는데 이 will은 조동사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단순 시제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will의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 부분을 am, are, is가 아니라 비동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Food will be served soon. 음식이 곧 제공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예문을 마저 한번 살펴보면 The police officers wrote the report.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police officers까지가 주어, wrote가 동사, 그리고 the report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사의 시제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뀔 때 the report, 주어로 간 the report가 단수이기 때문에 was, were 중에서 was written 형태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차근차근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동태 부분은 시제 부분이랑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시제랑 수동태를 결합시킬 때에는 항상 시제가 먼저 오고 시제의 마지막 부분이랑 수동태가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진행 시제다 하면 진행 시제는 원래 비동사. 만약에 비동사가 조금 헷갈린다면 am, are, is라고 써도 되는데 am, are, is 현재 진행의 기준일 때에는 플러스 ing 형태가 현재 진행형 시제이죠. 여기에서 수동태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 시제의 마지막 부분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결합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 시제의 수동태는 am, are, is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에 ing를 붙이면 being이 됩니다. being 그리고 마지막에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제 먼저 쓰고 시제의 마지막 부분이랑 수동태가 더해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시제가 조금 복잡해도 수동태 부분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을 많이 틀리는 친구라면 이 부분을 생각하기 귀찮아서 한 번에 암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암산이 이제 가능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면 바로 풀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생각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한번 보면 진행 시제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being pp의 형태이다. 현재 진행일 때에는 am, are, is, being pp.
과거 시제일 때에는 was, were, being,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The waiter was serving hot f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the waiter까지가 주어, was serving까지가 동사, hot food까지가 목적어인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려고 hot food를 앞으로 보내고 보니까 시제가 was serving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was serving을 수동태로 바꾸려면 이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was, were 플러스 ing 여기에 비동사를 더해서 was, were,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s 하고 being served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쌤이랑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문제 풀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수동태 부분은 쌤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연습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쌤한테 꼭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를 한번 보면 완료 시제도 완전 똑같아요. 완료 시제는 원래 어떻게 생겼죠? 완료 시제는 have 혹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에는 has, pp를 쓰죠. 여기에서 수동태가 된다? 라고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요거 더하면 처음에 have 하고 비동사가 이렇게 더해져요. 비동사의 과거분 사용은 been 그리고 pp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pp 형태가 완료 시제일 때의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일 때는 have has been pp 과거 완료 시제일 때는 had been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I have used 주어가 I have used가 동사 this space 이 공간을 since 2018 목적어 여기까지 나눠서 보면 목적어 this space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 자리에 have pp 형태의 수동태가 와야 되는데 have pp의 수동태는 이렇게 더해보면 have been pp였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 been used by me since 2018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by me가 뒤에 나와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면 by 플러스 행위자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by 플러스 행위자는 보통 문장의 마지막에 오지만 부사구가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는 그 앞에 위치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by 플러스 행위자의 위치는 무조건 문장 맨 뒤라고 적어두세요. 여기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뒤에 남은 요소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남은 요소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을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쓸 건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무조건 맨 뒤에 쓰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썼을 때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완전한 수식 거품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어라던가 목적격 보어인 경우에는 동사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괜히 가운데에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무조건 맞도록 풀기 위해서는 by 플러스 목적격은 속 편하게 맨 뒤에 항상 맨 뒤에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보면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쉬워요. 왜냐?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am, are, is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조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인 be 그리고 pp 형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e must make a decision 여기에서 we는 주어 must make까지가 동사 그리고 a decision이 목적어죠. 여기에서 이제 decision이 주어로 가고 그 다음에 must make 부분이 B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must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 형태인 be made by us가 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외사항이 전혀 없어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규칙이 있음에도 규칙이 맞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 수동태는 개념만 좀 이해하면 나름 깔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아직 전혀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에는 항상 위에서 나온 공식을 다 생각해서 만약에 현재 진행 시제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위에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런 공식화된 부분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귀찮아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잘 풀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유닛 14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동태 부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부분인데 반대로 말하면 2, 3만 잘 넘어가면 수동태 부분은 정말로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4형식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번에 문장에 형식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4형식 그리고 5형식이 나오죠. 그러면 형식이 어땠는지를 먼저 복습을 해봐야겠죠. 4형식 문장은 어떤 순서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이었어요.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였습니다. 이 부분이 왜 수동태에서 언급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동태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태라고 하는데 4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2개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4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곧 2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방법. 2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 원래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의 기본 원칙은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목적어. 그러니까 요 기본 형태에서는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목적어라면 요 목적어, 간접 목적어 혹은 쌤이 이 부분을 사람 목적어라고도 하는데 요 사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그러면 요 사물 목적어는 항상 동사 그 다음에 있는데 얘를 주어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복습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첫 번째 챕터에서 했었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목적어 순서 바꾸기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에서 주로 간접 목적어가 사람, 그리고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가 사물, 그래서 무엇무엇을 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면 요렇게 바꾸죠. 단 바꿀 때 앞에 오는 게 목적어 그리고 뒤에 오는 이 사람 목적어가 가게 되는 자리는 사실은 4형식이 3형식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스스로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게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썼냐면 to나 for이나 of 전치사 장치를 써주고 동사에 따라서 to, for, of 중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를 뒤에 써주는 형태가 됐었죠. 요거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면 수동태 만드는 건 그 다음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동태 만들 때에는 수동태 부분은 목적어까지만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여기까지만 해서 이 부분이 주어로 간 다음에 BPP 만들고 뒤에 남은 부분은 그대로 뒤에 써주기.
만약에 사물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얘를 주어로 만들고 BPP 바꿔준 다음에 남은 부분 그대로 써주기의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한번 설명을 읽어보면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수요동사라고도 했는데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함으로 각각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My uncle까지가 주어, sent까지가 동사,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a gift가 두 번째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본 다음에 이 첫 번째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I 그 다음에 was sent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인데 과거 시제니까 was sent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요 이하는 그대로 뒤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a gift 그 다음에 by me는 문장 맨 뒤에 혹은 여기에서는 요 뒷부분이 완전 수식 거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Uncle last Christma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두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uncle sent 한 다음에 직접 목적어 먼저 써주면 a gift 그리고 sent는 중간에 to, for, of 중에 어떤 전치사를 쓰죠? to를 쓰죠. to me last Christma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 만들 때에는 여기까지만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gift가 주어 자리로 가고 sent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인데 과거 시제니까 was sent, a gift was sent 한 다음에 이 남은 부분 그대로 써주기 to me 하고 last Christmas까지 먼저 끝까지 써주고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by me는 맨 뒤에 써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부분도 쌤이 지금 계속 공식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요 첫 번째 문장 보고 처음부터 암산으로 요 a gift를 바로 주어로 만드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지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조금 귀찮아도 꼭 이 부분을 거치고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치사를 자칫하다가 빼먹어서 틀리게 될 수도 있고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틀린 다음에 고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2배로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귀찮다고 대충 풀지 말고 꼭 이 과정을 잘 고쳐서 나중에 채점할 때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치사의 사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어떨 때 to와 for이나 of를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사에 따라서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전치사를 추가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전치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챕터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도 형식상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인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도 2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직접 목적어만을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라는 거는 사물 그리고 무엇무엇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할 수 있는 동사들이라고 해서 여기 이런 동사들이 나오죠. 이 부분을 따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bring, buy, read, sell, make, sing, write 이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를 그러니까 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와는 다르게 사람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없다.
반드시 사물 목적어만 주어로 써야 된다. 이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형태상으로는 둘 다 가능해야 되는데 해석상의 이유 때문에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의미가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해석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예문을 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보면 He bought me a new coat yesterday. 그는 어제 나에게 새로운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he가 주어, bought가 동사, me가 간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 a new coat가 직접 목적어, yesterday 이렇게 되는데 buy라는 동사는 사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면 그러면 수동태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의 동사들은 이렇게 사람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나는 사줬다, 그리고 사람이 가져다 지다, 사람이 읽혀지다, 사람이 팔리다, 사람이 만들어지다, 사람이 노래가 되어지다, 사람이 쓰여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의 이유로 이런 특정한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건 정말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 경우 두 가지 문장을 다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목적어가 두 개라고 해서 무조건 두 가지 버전을 다 쓰지 말고 써본 다음에 해석까지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쉬운 듯 하지만 딱 까다로운 부분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애초에 5형식 문장은 수동태에서 크게 논의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형식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이게 5형식 문장의 이제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 때에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져 오면이 그럼 얘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에는 여기까지만 수동태에 관여를 하고 남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언급이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수동태에 전환할 때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목적격 보어는 명사 형태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때도 있고 분사는 뭐 ing나 pp 형태 얘기하는 거고 부정사일 때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는 그 자리에 남아 주격 보어가 된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동태 만들 때에는 목적어까지만 관여를 하고 여기 남는 거는 그대로 남은 부분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Mr. Green까지가 주어, made가 동사, his son까지가 목적어, 그 다음에 a famous singer이 목적격 보어 부분이죠.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에는 his son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made가 과거 시제이니까 was made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줬으면 남은 부분 그대로 써주기 a famous singer 한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을 문장 맨 뒤에 5형식 문장이야말로 반드시 by 플러스 목적어를 맨 뒤에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어까지는 동사가 좀 관여를 하는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by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속 편하게 항상 맨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요 뒷부분이 4형식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이 두 번째 목적어인 do인지 아니면 보어인지를 판단을 잘 해야 수동태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을지 하나만 만들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쌤이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문장 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걸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식 중에 하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부분은 보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해도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곧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뒤에 부분은 또 다른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동태에서 가장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 전환인데 이 부분은 별표를 5개를 일단 치고 쌤이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5형식 문장이에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부분 문장의 형식 공부할 때에도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긴 한데 5형식 문장이니까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어순이긴 한데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3개의 동사가 있었고 사역동사의 특징은 요 목적격 보어 부분에 동사 원형 형태의 목적격 보어가 온다 라는 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 지각동사는 감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느끼다 이런 류의 동사였어요. 그래서 요 지각동사 부분은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ing도 가능하다, 현재 분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목적어까지만 수동태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앞부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주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주면 되죠.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만약에 요 뒤에 부분이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 형태였다면 생긴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동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밑으로 다시 내려보면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보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동사 원형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문장을 만들었을 때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동사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갑자기 동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 해석할 때에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목적격 보어 부분이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은 그대로 내려주지 않고 원형 부정사가 아닌 원래 일반 형태의 부정사인 to를 써서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주어야 한다 라는 게 이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수동태 모든 부분 다 통틀어서 이제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목적어 이외에 남은 부분을 건드리는 게 이 부분이 정말 유일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목적어까지만 딱 판단하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됐는데 정말 유일하게 뒤에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요 동사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요 동사가 요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라서 언급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어떤 동사이건 간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이면 동사 원형이면 원형인 형태를 to 부정사로 바꿔준다. to를 추가해준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주어, so, 동사 I가 주어, so가 동사 The girl, 목적어 cross the street까지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한 다음에 수동태로 바꾸면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the girl 한 다음에 동사가 was seen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까지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동사 원형 형태로 시작하는 보어인 경우에는 to를 써서 to cross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ing를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뒤에 남은 게 원형이 아니라 ing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무조건 이 부분은 동사 원형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ing다, crossing이다 하면 그냥 똑같이 써주면 돼요. ing든 pp 형태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무조건 다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뒤에가 동사 원형 형태로 시작할 때만 그때만 투부정사 형태로 to를 추가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도 막상 문제 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차근차근 연습 문제를 충분히 푼 후에 넘어갈 예정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큰 산 이제 넘었고 다음 유닛은 정말 이제 끝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유닛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5는 정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고 나머지 짜투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의해야 할 수동태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대부분 외워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원래는 뭐뭐에 의해 라고 해석되는 원래 주어였던 부분이 by를 써야 되는데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be interested in, be worried about 이런 표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전치사를 쓰는 표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disappoint 하면 원래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be disappointed 하면은 실망을 하다 인데 as이나 with를 쓴다. be concerned about, be excited about, be delighted with, delight 하면 기쁨을 주다 인데 기뻐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be covered with, 뭐뭐에 덮여있다. 이런 거는 교과서나 영어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be crowded with, 뭐뭐로 붐비다.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요거 같은 표현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뭐뭐로 구성되다는 consist of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요 consist는 수동태로는 절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compose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be composed of를 써야 되고 consist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능동태로 써야지만 같은 의미로 구성되다의 의미가 됩니다. be satisfied with, satisfied with도 많이 나오는 표현, be filled with도 많이 나오는 표현, 그리고 be surprised at, be engaged in, be involved in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서 문제 풀 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면 앞을 찾아보면서 이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the narrow roads, 좁은 도로가 were crowded 한 다음에 이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찾아보면서 crowded는 with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pedestrian 하면은 보행자라는 뜻이에요. Ezra was delighted with the compliment. 에즈라는 칭찬에 기뻐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중에서 여러 개의 전치사가 올 수 있는데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기억을 잘 해둬야 되는데 첫 번째 be made. be made 같은 경우에는 be made 다음에 of도 올 수 있고 from도 올 수 있습니다. be made of 그리고 be made from. 어떻게 다르냐면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인데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be made from은 똑같이 뭐뭐로 만들어지다인데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오른쪽에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be made of는 만들어지는 재료의 형태만 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네모난 모양이었던 걸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재료의 형태만 변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be made from은 아예 재료의 성질이 변해서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면 되냐면 알아볼 수 있냐 없냐, 원래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is desk was made of wood 라고 하면 이제 우리 나무로 만든 책상 보면 누가 봐도 나무 재질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be made of. 그런데 만약에 wine is made from grapes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와인 한번 액체로 된 포도주스 색깔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게 포도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알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포도를 끓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해서 액체만 빼놓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라고 해서 made from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화학적 변화긴 했는데 뭐였지? 둘 중에 뭐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예문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이 좀 와닿지 않으면 치즈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치즈 is made from milk. 우리가 치즈를 보고 이거 누가 봐도 밀크에 의해서 만들어졌군, 그렇게 알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액체가 고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하나를 딱 기억해 놓으면 치즈가 밀크로 만들어진 건 from을 썼지, 그럼 화학적인 변화가 from인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be known 형태예요. be known은 이렇게 무려 4개의 전치사를 쓸 수 있다고 하죠.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알려진 대상, 뒤에 알려진 대상이 올 때 to를 쓰고, 그 다음에 be known by 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뭐뭐에 의해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 known as는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은 별칭 얘기할 때 AKA 뭐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그리고 AKA BTS,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 뭔가 이름이나 자기 뭔가를 밝힌 다음에 괄호치고 뭐로도 알려진, 이렇게 쓸 때 AKA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한 번쯤은 꼭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요 표현이 also known as, 그래서 뭐뭐로도 알려진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known as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별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특징, 직업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be known as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be known for를 쓰면은 얘는 그 중에서도 그냥 알려진 게 아니라 유명한 거,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known for은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의 의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be know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을 잘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제 알맞은 전치사 넣어라, 선택해라 라고 할 때에는 그냥 풀면 안 되고 이 문장에서 알려져 있다라는 의미인지 유명하다라는 의미인지 이런 걸 잘 선택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사구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동사구의 수동태는 정말 쉽습니다. 일단 동사구가 뭐냐면 동사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동사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urn이라는 동사 혼자 쓰면 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turn을 on과 같이 쓴다면 켜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켜다. 켜다? 키다? 아무튼 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on을 떼놓고 쓴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켜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동사 형태를 세트로 하나의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때에도 반드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떨어뜨려 놓으면 돌다 등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구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하여 한꺼번에 써줘야 한다 라는 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BPP 바꿔준 다음에 원래도 남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bring up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bring up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양육하다, 키우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때에도 be brought up의 형태가 요 세 가지 형태가 꼭 붙어서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수동태 문제에 많이 나오는 동사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look down on 하면 내려다보다, 무시하다 이런 뜻인데 잘 모르면 문제 풀 때에도 잘 못 풀 수 있겠죠. 한 번씩 꼭 기억을 해놓으면서 문제를 한번 보면 The boy was run over by a car 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능동태 문장일 때에는 요거였을 거예요. A car, 차가 ran over the boy. 요 문장이었을 건데 run over 하면 누구누구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run over는 붙어 있어야지만 치다라는 의미가 되지 over이 없으면 달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에도 카가 주어, run over가 하나의 동사, the boy가 목적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the boy was run over by a car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좀 익숙할 수 있으나 부분 아까 공부했었던 오형식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이제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기본 다지기를 탄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